안녕하세요. 기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AI가 재미있게 해설해서 오디오로 전해드리는 논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시계를 1950년대 그리고 70년대로 확 되돌려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1952년에 한국 화약으로 출발한 한화의 김종희 창업주, 그리고 1977년에 삼성 정밀공업을 세운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 이 두 분의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이 뭔지 혹시 짐작 가시나요? 두 분 다 그룹의 명운을 걸고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당시 두 창업주는 모두 사업보국, 그러니까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엄청난 사명감을 품고 있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네. 요즘이야 기업들이 ESG 경영이다 뭐다 해서 사회적 책임을 되게 세련되게 포장하잖아요. 근데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나 70년대 냉전 시대의 사업보국은 그런 여유로운 마케팅 용어가 아니었단 말이죠. 완전 생존 그 자체였죠. 네, 기업의 생존이랑 갓 태어난 국가의 안보가 글자 그대로 직결되어 있던 진짜 처절하고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의아하실 텐데요. 삼성하면 반도체, 얇은 TV, 스마트폰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알죠. 근데 삼성이 전차랑 자주포 같은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매력적인 출발점입니다. 화약이라는 본연의 아주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정체성으로 시작한 한화의 DNA, 네, 그리고 극도의 세밀함을 다루는 기계와 전자를 위해 태어난 삼성의 DNA. 이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두 유전자가 애초에 어떻게 각자의 길에서 잉태됐는지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오, 극과 극의 만남. 네, 그리고 이 두 DNA가 수십 년 뒤에 한국 산업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릴 폭발적인 만남을 예고하는 씨앗이 바로 이 시기에 뿌려진 겁니다. 와, 벌써 흥미진진하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기계 중심의 방산을 위해 탄생한 삼성정밀공업은 훗날 삼성테크빈이라는 이름으로 송정을 하죠. 네, 아주 유명한 회사였죠. 당시 이 조직에 속한 삼성맨들의 프라이드는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냥 인류 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인 삼성이 나라를 지키는 최첨단 무기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이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그 자부심이 대단할 만했죠. 실제로 우수한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굴욕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굴욕이요? 네, 2010년이었죠.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참혹한 실전 상황에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었죠? 당시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던 K9, K9 자주포 6문 중에서 무려 2문이 기능 고장으로 제대로 불을 뿜지 못한 겁니다. 헐, 실전에서요? 그것도 적의 포탄이 막 날아오는 와중에 무기가 작동을 안 했다. 와, 이건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명타네요. 그렇죠. 기록을 보면 당시 이권희 회장이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받고 엄청나게 격노했다고 해요. 그럴 만하죠.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 문화가 훼손됐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결국 사장이 사퇴하고 관련 경영진이 대거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스포츠팀에 정말 화려하고 돈 많이 버는 스타 쿼터백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죠? 맞아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랑 엄청난 지원금은 그 스타한테 다 쏠려요. 반면에 삼성테크위는 묵묵히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인데 실전 경기에서 실수 한 번 했다고 곧바로 방출 위기에 처하고 온갖 비난을 독박 쓰게 된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아니 근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이 왜 그깟 기계적 결함 하나를 극복 못하고 방산 부문을 점점 미운오리 새끼처럼 겉돌게 됐을까요? 돈도 많았을 텐데. 이게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두 산업이 가진 본질적인 호흡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호흡이요? 네, 이른바 관리의 삼성으로 대변되는 전자산업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는 6개월에서 1년이면 트렌드가 휙휙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엄청 빠르죠. 천저하고 치밀한 수율 관리, 그리고 엄청난 속도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방위 산업은 무겁고 되게 둔탁합니다. 쇠를 깎아야 하니까? 맞아요. 무기체계 하나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기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의 아주 오랜 뚝심과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니까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훈련법을 가지고 마라톤 선수를 억지로 키우려고 했던 거네요. 정답입니다. 빠르고 세련된 전자 중심의 생태계 안에서 무겁고 긴 호흡으로 숱한 실패를 거듭해야만 하는 기계 기반의 방산 부문은 경영 방식부터 평가 기준까지 근본적으로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평가를 1년마다 받으면 방산 쪽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결국 삼성전자라는 너무 거대한 태양이 가려져서 점점 아픈 손가락이 되어갔던 겁니다. 와,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게 겉돌던 미운 오리 새끼들에게 2014년 11월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삼성이 삼성테크인, 삼성탈레스 등 4개 계열사를 한화에 통째로 넘기는 무려 1조 9천억 원 규모의 메가톤급 빅딜을 전격 발표한 거죠. 네, 당시 재계가 발칵 뒤집혔죠. 이 마쿠에는 하버드대 동문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랑 한화 김동관 부회장의 긴밀한 교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당시에 한화 내부 경영진조차 이 인수를 극구 만류했거든요. 왜요? 1조 9천억 원이라는 돈 때문인가요? 네, 그 천문학적인 자금 부담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승현 회장이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엄청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 뭔데요? 바로 삼성이 요구한 7,500명 전 직원 100% 고용 승계, 그리고 기존 처우 유지 조건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아무리 김승현 회장이 의리의 리더십으로 유명하다지만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이벌 대기업에 고연봉 직원 7,500명을 하루아침에 통째로 떠안는다고요? 네, 그대로 다 안고 갔죠. 그것도 조 단위의 빚을 져가면서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 폭탄을 안는 자칫하면 완전 재무적 자살행위 아닌가요?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면 진짜 무모한 짓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한화가 진짜 노린 핵심은 따로 있었거든요. 오, 따로 있었다고요? 겉으로는 자주포 만들고 레이더 조립하는 공장을 산 것 같지만 사실 한화는 삼성의 두뇌를 통째로 이식받은 겁니다. 두뇌를요? 네, 삼성 시절부터 켜켜이 축적되어 온 삼성 털가스의 레이더와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삼성 테크윈의 아주 세밀한 정밀지어 DNA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쇳덩어리 공장 인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정밀기계 엔지니어 7,500명을 단번에 확보한 아주 치밀한 전력이었던 거죠. 와, 화약이라는 엄청난 근육에다가 삼성의 아주 정밀한 신경망을 딱 이식한 거였군요. 그렇죠. 화약만 만들던 하나가 미래의 스마트 무기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퍼즐 조각이 바로 그 천재들이었습니다. 대박이네요. 근데요, 정작 당사자인 그 7,500명의 뇌신경, 아니 천재 엔지니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혼란이었죠. 2014년 11월 26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뉴스 기사를 보고서야 자기 회사가 팔렸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잖아요. 평생 뼛속까지 삼성 매니아는 프라이드로 일하던 분들이 느꼈을 그 엄청난 배신감. 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네, 충격이 컸습니다. 평생 양키스 선수로 뛸 줄 알고 자부심에 차했던 선수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뉴스에서 당신 내일부터 라이벌 구단으로 트레이드 됐소 하는 소식을 접한 충격이잖아요. 맞아요. 이 상실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냐면 매각 발표 당일 저녁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주 상징적인 매물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매물이요? 어떤 거요? 이제 하나 가족이 된다기에 처분한다면서 삼성 배지 2개가 올라왔습니다. 아, 배지를 팔았구나. 네, 근데 그 가격이 딱 8,400원이었습니다. 8,400원이요? 매각 대금이 8,400억 원이었다는 걸 뼈아프게 빗대서 꼬집은 거군요. 와, 진짜 맵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웃어넘길 총극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하긴 속이 얼마나 풍속 들어갔겠어요. 심지어 문호조 경영의 상징이던 삼성맴들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끼를 입고 투쟁에 나섰고요. 일선 부장급 관리자들까지 90%가 노조 설립에 찬성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은 아주 긴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엄청난 배신감과 불안감을 잔뜩 안고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과연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막 삐끗하면 폭발하는 무기들인데? 이건 정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기업 인수합병에서 장부상 숫자를 맞추고
공장이나 장비 사들이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돌만 주면 되니까요. 네,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 PMI라고 부르는 문화적 통합 과정이죠. 그렇죠. 삼성에서는 막 비주력 취급받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 천재들에게 한화가 어떻게 다가갔나요? 단순히 돈만 준다고 마음이 풀릴 것 같진 않은데. 전폭적인 태도의 전환이었습니다. 한화는 이분들에게 당신들은 이전 회사에서처럼 아픈 손가락이 아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그룹의 핵심 인재다. 라며 전폭적인 R&D 투자로 답을 했어요. 오, 말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증명을 했군요. 네, 그 결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풍경이 바로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부품 신공장입니다. 아, 그 창원 공장 이야기. 제가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어떠셨어요? 그 1,000억 원을 투조해서 지은 스마트 팩토리인데 작업자 개입도 없이 24시간 내내 윙윙 돌아가더라고요. 무인 운반 로봇 그 AGV가 알아서 부품을 착착 나르고 로봇팔들이 절삭 공정을 하는데 와, 1400도의 고열을 견디는 엄청 단단한 소재를 무려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기인 미크론 단위로 깎아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미크론 단위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아주 작은 꽃가루 한 알 정도의 크기입니다. 꽃가루 한 알이요? 네, 그러니까 그 꽃가루 하나만큼의 오차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확 와닿네요. 근데 제가 진짜 더 놀랐던 건 이 완벽한 가공을 위해서 공장 내부 온도를 1도의 오차도 없이 1년 내내 정확하게 21도로 유지를 한대요. 네, 강박적일 정도죠. 아니 이건 무슨 롤러코스터 타면서 현미경으로 안과 수술하는 것 같은 극단적인 관리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로봇 공정이랑 극단적인 온도 관리를 도입해야만 했던 건가요? 그게 항공 엔진과 무기 체계의 본질을 알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속은 아주 미세하게 온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을 하거든요. 네, 늘어나죠. 만약 공장 온도가 단 1도라도 틀어지면 금속 부품이 아주 미세하게 팽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꽃가루 크기 단 몇 미크론 정도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아, 눈에 보이지도 않게요. 네, 근데 그 상태로 깎아서 조립을 하면요. 나중에 전투기가 마해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엔진이 수천 RPM으로 돌아갈 때 그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새 하나 때문에 엔진 전체가 공중에서 폭발해버립니다. 헉, 세상에. 단 1도의 오차가 조종사랑 장병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네요. 네, 나아가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딱 이 생각이 들어요. 구박받던 천재 소년한테 최첨단 개인 연구실을 통째로 지어준 격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삼성이 남긴 그 지독할 정도로 세밀한 정밀관리 DNA랑 하나의 불도저 같은 투자가 만나서 완벽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죠. 와, 과거에 연평도에서 기능고장으로 굴욕을 겪었던 K9 자주포도 이런 환경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거군요. 맞습니다. 전폭적인 개량을 거쳐서 지금은 전 세계 수출 시장을 완전 휩쓰는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차가운 금속이랑 기계 뒤에 숨겨진 엔지니어들의 되게 따뜻하고 처절한 인간송이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감동적이던데. 아, 누리호 엔진 개발팀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누리호 3차 엔진 개발팀이요. 참고할 매뉴얼조차 없어서 구글링부터 시작했다는 눈물겨운 실패다며. 아니 어떻게 로켓 엔진을 구글 검색으로 만들어요? 방위산업이랑 우주항공산업은 철저한 보안 사항이라 선진국들이 절대 기술을 안 가르쳐주거든요. 선진국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면 콧대 높게 막 내가 해봤으니까 알지? 이렇게만 대답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한 겁니다. 첫 CJ 엔진 하나를 깎아서 만드는 데만 무려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불량률이 어마어마했다고? 초기에는 100개 공정을 거치면 그중에 90개에서 불량이 났을 정도입니다. 첫 시제품 불량률이 90%라니요? 와, 저 같으면 당장 때려치웠을 겁니다. 공정 돌릴 때마다 다 깨져서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지독한 인내심이 가능하죠?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숱한 실패를 용인하고 기다려주는 문화 없이는 이 산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간장 불기 실적 안 나온다고 쪼는 게 아니라 괜찮다, 원인을 찾아서 다시 해봐라 하고 기다려준 한화의 뚝심이 엔지니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준 거죠.
아, 그 심리적 안정감 하니까 폴란드의 김치 에피소드가 딱 떠오르네요. 네,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의 주역이셨던 김재천 과장님 사연이죠. 맞아요. 폴란드 고객들한테 데니라고 불리면서 엄청 끈끈한 신뢰를 쌓으신 분이잖아요. 네, 두다 대통령 방한 때도 큰 역할을 하셨고요. 근데 한국에 남겨진 아내분이 당시엔 여자친구셨는데 폴란드 분이시잖아요. 남편이 자기 고향인 폴란드로 막 험난한 출장을 가니까 한국산 재료 구해서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직접 김치랑 깍두기를 담궈주셨다고 육개장 컵라면까지 챙겨주고요. 네, 그 뭉클한 내조 스토리가 있었죠. 차가운 미사일이랑 자주포 뒤에 폴란드 아내분의 수제 김치 냄새가 배어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따뜻하지 않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미소 지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화의 뚝심이 이러한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심리적 안정감과 결합해서 K 방산 수출이라는 거대한 꽃을 피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네요. 자, 이렇게 아픈 천재들을 품고 세계 무대로 나간 한화가 최근에는 아주 거대한 육해공 우주 제국을 완성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의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지상, 해상, 항공, 우주를 모두 아우르는 무려 178조 규모의 방산제국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178조요? 와, 스케일이. 2021년에는 김동관 사장이 직접 나서서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대망의 KF-21 전투기 엔진 개발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전투기 심장이라는 그 독자 엔진이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어도 미국의 GE 같은 회사 도면을 받아서 면허 생산하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남의 걸 빌려 쓴 거네요. 그렇죠. 근데 2025년 현재 한화가 이 엔진 국산화율 40%를 돌파했고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심 소재랑 부품을 100% 완전 국산화하겠다는 원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00% 완전 국산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가장 큰 걸림돌이던 미국 기술 통제, 그 아이탈 규제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수출 자유를 얻게 된다는 폭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막 단데 팔고 싶은데 물감 산 가게 주인, 그러니까 미국한테 매번 가서 저기 이 그림 팔아도 돼요?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진짜 답답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드디어 내 그림에 쓸 내 물감을 나 스스로 만들어 쓰게 됐다는 거군요. 맘대로 팔 수 있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자주국방이란 게 단순히 돈 주고 무기를 사서 보유하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네. 독자적인 심장인 엔진과 기술 특허를 온전히 우리 걸로 가질 때 비로소 강대국들의 냉전 구조 제약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의 룰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조립업체에서 글로벌 룰 메이커로.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한화는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서 모든 전력을 AI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전장 OS, 즉 운영체제를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요? 여기서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12년 전 삼성으로부터 이식받은 그 IT와 소프트웨어 DNA. 헐, 세상에. 그 7,500명의 천재들. 맞습니다. 그 DNA야말로 한화를 단순한 쇳덩어리 공장이 아니라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완성시킬 최후의 비밀병기가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진화의 다음 목적지가 과연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와, 12년 전에 그 미운 오리 새끼들이 결국 미래 전장을 지배할 최후의 두뇌가 되는 거였군요. 진짜 완벽한 수미상관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엄청난 똑밥의 결말,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슈 이야기였습니다.